그 환매 등기는 그렇게 간략하게 이제 복습을 해봤고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이제 미리 당겨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결론만 그냥 적고 갈게요. 공부했다는 거 안 믿어지실까봐. 여기 보십시오. 자, 상속 등기는 우리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등기된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를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무시하면 보존 등기 이해 못 합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A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된 건물을 가지고 있죠. 자, 적지는 않을게요. 그냥 말로 하고 끝낼게요. 자, 등기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였다. 자,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가 되죠. 자, 이 상속 등기에 관련해서 이제 등기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신청 방법, 첨부할 서류 크게 두 개입니다. 크게.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상속인 달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자, 등기 원인은 상속이라고 하겠죠.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적습니다. 자, 이 상속 등기는요 어떻게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들이 단독 신청한다. 요거 연습해 볼까요? 적는 김에. 단독 신청하는데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자,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뭐가 특이하겠습니까? 신청서 앞면에 의무자가 없겠죠. 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만 적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등기필 정보를 왜 적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청 의사를 묻겠다는 건데. 맞죠? 그런 얘기. 그래서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들이 단독 신청하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기록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채권자가 대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전원 명의 상속 등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농지증은 필요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필요 없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이야 있겠죠.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이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출발합니까? 미등기 건물이 이제 상속되었네요. 보존 등기 되겠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상속인들은요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상 이거 보십시오.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 사람은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3명이었습니다. 3명. 상속인,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그 다음에 포괄유증을 받은 자, 이 3명이 포괄승계인이라는 하나의 법률용어로 묶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문제에서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유증이요. 자, 그건 넘겨보죠. 자, 그 23페이지. 유증에서도 자, 등기된 부동산이 유증된 경우하고 미등기된 부동산이 유증된 경우 나눠서 봤잖아요.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는요, 사실 제일 중요한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고 조금 이따가 볼 신탁 등기하고요. 자, 유증은 이런 경우죠. 등기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유언을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내가 사망하면 이 건물은 B를 안 주고 C를 주겠다. 이렇게요. 유증을 합니다. 유언을 하죠. 자, 사망합니다. 건물 등기부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등기의 종류부터 따져보죠. 자, 이 유증자 앞으로 등기가 된 건물인데 유증자가 사망하면은요,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증자 앞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등기 원인은 유증입니다. 원인 일자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경우 유증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이분이 유언을 했구나.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구나. 수증자가 얘였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요 이전 등기는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하고 누가 신청합니까?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이었다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했겠죠. 근데 유증에 의한 등기는 요건이 유증자가 사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거다. 공동 신청하기 때문에 이거요. 깊은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여서 제공한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지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이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자, 되셨죠 이거? 요거 얘기. 자, 그 다음에 요 상속인이 유리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유리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등기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거 유리분 주장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시겠죠? 유리분을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이 수증자 앞으로 지분이 다 넘어간 거죠. 자, 이 유언자의 뜻을 쫓아서 유리분을 주장하지 않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요. 역시 중요한 겁니다. A가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미등기 부동산이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 건물을 내가 사망했을 때 B에게 안 주고 C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출발합니까? 수증자를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수증자가 특정 유증을 받은 자냐 아니면은 포괄 유증을 받은 자냐 구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상속인처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처럼 보조 등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존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누구 앞으로요?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자, 등기의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무슨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중요한 거지.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 그 얘기는요. 요 중간에 그 논리가 안 맞으니까 연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문제 지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게요. 이해되시죠?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이전 등기. 이 얘기입니다.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한 다음 그 얘기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떤 분들은 포괄, 소유권 뭐 이런 걸로 암기를 하시던데 그거 너무 자주그래 보입니다. 아무튼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걸 갖다가 여기도 O, 여기도 O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게 더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하고 유증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복습을 해봤고 넘겨보십시오. 이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기거든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이제 그 이전 등기의 그 원인별 특징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요걸 하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서는 등기의 원인별로,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 붙어 있는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 봤나요?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그 진정 명의 회복.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차고, 사기, 강박, 고액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지금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1, 2월 정기준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요거는 생략할 거고 요 수용에 의한 이전 느끼 있죠? 요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수용에 의한 이전 느끼는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500필지가 있는데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C 소유 토지, D 소유 토지 등등 해서 500필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25일에 이 사업 시행자, 기업자가 요 토지들 500필지를 수용합니다. 등기법은요. 수용의 요건, 효력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절차가 나옵니다. 저 500필지를 저 기업자가 수용했을 때 저 토지 등기부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고 첨부 서류는 무엇이냐, 그게 이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이 규율할 몫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 A 소유 토지 한번 열어볼게요. 요 A 소유 토지를 열면은 현재 이 수용되는 상황에서 이 토지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갑구에는 소유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고 이 토지 소유자는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B은행이고 채권액은 1억이고 채무자는 땅 주인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토지가 수용되었다. 그러면 이제 갑구부터 보죠. 갑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하면은요. 자, 요 기업자는요. 이 수용 지역에서는 이 토지들의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시 취득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요. 소유권 이전 늑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시 취득자는 보조 늑기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근데 보조 늑기를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등기부를 다 폐쇄해버려야죠. 다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는데 절차적으로는요. 훨씬 어수선하고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이기는 하지만은 너 이전 늑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원시 취득인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수용이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업자 앞으로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그리고 이제 원인 일자는요. 수용 개시일, 수용한 날, 수용 개시를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공동 신청하겠나요? 얘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힘들까 봐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등기관이 500명 데리고 와, 의무자들. 그러면요, 그냥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단독 신청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용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되면서요, 이 땅 주인들은 그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그냥 박탈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뭐 간다, 안 간다, 그런 말 못 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더 줘야 등기소를 간다는 둥, 나는 뭐 돈을 더 아무리 줘도 안 간다는 둥, 이 땅 안 내놓는다는 둥, 그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지위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독 신청. 그러면은 보십시오. 단독 신청하는데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등기 신청서 있잖아요. 그 얘기는요. 계속 따라 붙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겠나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인데요. 기록하지 않겠죠. 이거 암기사항 아니겠죠? 예, 등기 의무자가 없다.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 수용지역의 일부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증 제출하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이거 토지거래 허가증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나 제출하는 서류거든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증, 농지, 취득자격증명 이런 것도 역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상속등기처럼. 이런 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수용하는 기업자에게
저거 들고 와봐라, 저거 들고 와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갑구는 이게 끝입니다. 자, 갑구에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증 다 면제가 된다. 쟤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갑구는 됐고요. 자, 이제 을구 좀 볼게요. 자, 을구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 토지가 이제 수용되었죠. 자, 을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을구. 여기서 보시면은 수용이 되는 순간 이 땅 주인의 소유권 있잖아요. 이 땅 주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땅 주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소멸된 소유권의 터잡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되겠죠? 자, 요 말소 등기는 자, 누가 하느냐? 이게 기업자가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자, 을구에 있는 전세권, 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를 함께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업자가 자기 앞으로의 이전 등기만 단독 신청하고 집에 가면은 을구에 있는 권리들은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 해줄 것인지 어느 쪽이겠습니까? 예, 적었는데요,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 기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죠. 을구에 있는 권리들은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 수용토지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할 것 없이요. 다 직권 말소한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은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직권 말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4개요. 요거는 우리 1, 2월 정규진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요.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을구에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 안 하고 살려주는 게 4개가 있거든요. 자, 그거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우리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그대로 적을게요. 제가 조문을. 여러분들 그 지역권 공부하셨나요? 민법에서? 예, 그럼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적기만 할게요. 그 부동산을. 왜냐면은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요 한 단어를 설명하려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우리 정규진도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공부가 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아주 효율적이어서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런 거는요. 왜 직권 말소 안 하고 살려주냐면은 만약에 이 토지 있죠? 이 토지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존속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뭐냐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지역권은 이 토지에 계속 존속하는 게 좋나요? 얘 이름을 좀 보십시오.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죠. 그거는 이 땅에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등기관이 이 수용토지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직권 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직권 말소할 때는 얘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좋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요걸 직권 말소하려고 하니까 이 기업자가 야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나한테 좋은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좋은 것들은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하면서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민법 공부를 좀 하시고 나면은 제가 어렵지 않게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수용 지역은 이 부분을 살펴볼 그 개념이구나.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토지가 수용되면은 등기된 토지가 수용되면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는데 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는 점. 토지거래허증, 농지증 필요 없는 등기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신청서에 적을 필요가
없는 등기다. 이제 그 정도 개념을 굵직하게 이해하시고, 을구에 있는 권리들은, 을구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를 해준다는데, 직권말소가 안 되고 살아남는 게 4개가 있다더라.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용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나요? 자, 보십시오. 미등기 토지. 간단한 겁니다. 우리 공부한 거. 만약에 요 디소유 토지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어떤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등기소에?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등기관에게 기업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업자가요. 자, 그럼 보십시오.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얘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보 4개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대장을 제출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토지대장에는요, 얘 앞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65조 1호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판결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3번째 3호를 보면은요, 얘를 위한 조문이 나오네요. 협의서나 재결서요. 자, 등기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면은 땅 주인과 협의를 했다는 협의서가 있을 텐데 그거 들고 와봐. 협의가 불성립했다면은 재결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져가 봐라.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65조 소정의 3호 규정 서류, 그걸 들고 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용지역은 요 2개의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진정명의 회복 등기도요, 이제 그 착오, 사기, 강박, 비즈니스 표시, 그 얘기 나오는, 민법 104조, 105조 해서 그쪽 공부하고 나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25페이지요. 그 신탁에 관한 등기인데, 요 신탁에 관한 등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좀 많아 보이고 절차도 좀 복잡해 보이고 이해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해가지고요, 좀 어려워하시는데, 지금은 이 신탁 등기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은 등기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에서 요 신탁 등기는요, 공부를 좀 정확하게만 이해해 두시면은 생각보다 정답 찾는 게 어렵지 않은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탁 등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등기 신청서를 이해하는 게 첫 출발이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입니다. 신탁 등기가 마지막 이제 그 신탁에 관한 이제 이전 등기입니다. 이 A와 B가요, 건물 주인 A와 B가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제 이 A를 위탁자라고 부르고, B를 수탁자 그렇게 부릅니다.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급하게 이민을 가게 되는데, 내 건물 너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까 네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팔아달라. 그 수익을 좀 많이 극대화시켜서 잘 팔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등기소를 갔죠. 어떤 등기를 주겠나요?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위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는데, 이때는요, 신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탁 계약의 내용을 적기 위해서 신탁 등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의 순위 번호에 2개의 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1건, 그 다음에 신탁 등기 1건. 요 신탁 등기를 요 하나의 순위 번호 안에 같이 집어넣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무엇을 이제 우리 제3자에게 다 공시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둘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이 체결한 신탁 계약의 내용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신탁 계약의 내용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탁의 목적은 처분이다, 관리다, 신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위탁자는 누구고 수탁자는 누구고 수익자는 또 누구고, 적을 게 꽤 되거든요. 근데 그걸 쭉 적다 보면요, 이 등기부가 이 현실적으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신탁 등기를 하면서 신탁 원부,
신탁 원부 123호 이렇게 적어버리고 말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제3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기를 보다가 당사자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면은 신탁원부 123호를 열람 신청해라. 거기에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그 계약 내용을 다 적을 수 없어서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한 거야. 그래서 신탁원부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런 조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풀이할 때. 그거 당연한 얘기죠. 등기부에 적고 싶었는데 많아서 못 적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신탁 등기 두 건의 등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주등기로 실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환매특약 등기는요.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한 거 기억나시죠? 별개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신청서 2장을 포개해서 동시에 제출 신청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확정 짓고 왔는데, 자, 여기서도 그러겠습니까? 여기서도 신청서 1장, 신청서 1장. 그러니까 이전 등기 신청서 1장.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서 1장. 이렇게 2장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청서 1장에, 신청서 1장에 그냥 몰아줬겠습니까? 몰아서 적으려고 하겠죠, 지금. 왜냐면 따로따로 적으면 벌써 또 그렸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요 부분 좀 이해 좀 해보십시오. 자, 좀 특이합니다, 얘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공동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탁자, 수탁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거 문제 없죠? 자, 그런데요. 요 신탁 등기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도록 하는 등기거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신청 방법이 얘는 공동신청, 얘는 단독신청 이렇게 신청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1장에 이 2건의 등기를 몰아 적어라. 이 표현을 등기법에서는 일괄 신청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괄 신청이라는 표현은 한 장의 신청서에 여러 건의 등기를 몰아넣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특이하죠? 그러면 신청서에서 뭐가 좀 궁금하냐면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다른데 그러면 그 신청서 맨 밑에 당사자 표시하는 부분이 참 의무자 권리자?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거의 좀 고민이 되잖아요. 거기 25페이지 좀 보십시오. 25페이지를 보면은 자, 일괄 신청하는 게 보이나요?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을 보시면 신청서 양식이요. 소유권 이전 플러스 신탁 등기 신청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이 2건의 등기를 일괄하고 있구나. 일괄 신청 맞네. 그건 입증이 되죠? 자, 그러면 저 맨 밑에 있죠? 당사자 표시 가보죠. 당사자 표시. 등기의 목적도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플러스 신탁 등기 확인되죠? 일괄하는 거. 자, 당사자 여기를 좀 보십시오. 당사자 표시를 보니까 의무자 박철수, 권리자 김용희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요.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표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자 박철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 김용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김용희 씨는 등기 권리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신탁 등기 신청인으로서의 지위도 있다는 거 보이죠? 자, 박철수는요. 박철수 이 사람은 신탁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영희 씨만큼은 2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전 등기의 권리자로서의 지위,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로서의 지위, 또 하나는 신탁 등기 신청인으로서의 지위. 이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등기고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등기구나. 수탁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약간 복잡하면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죠. 그러면은 자, 됐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신탁 등기는 여기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괜찮죠? 그리고 이 2건의 등기는 일괄 신청한다. 괜찮죠? 예.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복잡하게 하는 그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문이 하나 매달려 있냐면은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는 이렇게 그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이 조문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어떤 조문이 하나 매달려 있냐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 않았다면은 이 신탁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제3자에 불과한 저 위탁자 있죠. 저 위탁자가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거. 제가 다시 할게요. 대위 신청하는 거, 이거 가능하다. 대위 신청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저 위탁자다. 위탁자.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지금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하려면서 일괄 신청 요건인데 만약에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전제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자가 대위한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사례가 다릅니다. 사례가. 자, 이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요. 제가 요다 그릴게요. 넓히지 않고. 금전신탁 얘기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이거 하고 끝낼 거니까. 요게 이제 신탁 등기에서는 심화지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무소를 기출특강 할 때 그때 이제 다루게 될 심화지문인데 A가 그냥 편하게 해보죠. A가 B에게 금전을 신탁합니다. 야, 내 돈, 여윳돈 1억 있는데 너가 잘 관리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달라.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간에 아무튼 내 돈의 수익을 좀 많이 확보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B가 금전 신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 신탁을 했으니까 얘 이름은 위탁자 맞죠? 금전 신탁을 했습니다. 위탁자. 얘가 위탁자고 얘 B가 수탁자죠. A와의 관계에서는 B는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이 A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마침 어제 요 B는요 C 소유 건물을 발견합니다. 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위탁자한테 이 건물을 매수할까? 네 돈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C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이제 C는요 B와 관계에서 매도인 맞죠? 요 C가 이제 매도인이 되고, 자 매도인 C하고 매수인 B. 매수인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B는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죠. A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 그 다음에 C와의 관계에서는 매수인.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소 가서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꺼냈죠. 등기관이. 등기부를 꺼내서 여기 그 매도인, 건물 주인으로부터 매수인 B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등기 원인이 뭐겠습니까? 매매죠. 매매 아닙니까? 매매. 자, 보십시오. 이때 B는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 돈 갖고 자기 돈 주고 건물을 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신탁 등기를 해야죠. 보십시오. 자, 이 표현을 A가 맡긴 돈으로 건물을 샀다. 이 표현을 등기법에서는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 등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신탁재산을 처분한 겁니다. A가 맡긴 돈을 C에게 주고 건물을 샀잖아요. 신탁재산을 처분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상황을 제3자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가 C에게 돈 주고 샀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있죠? 밑에다가 신탁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신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신탁하면 이런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의 신탁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볼게요. 야, 금전을 이제 신탁하고 있다가 신탁 재산을 처분해서 이제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이제 이 건물을 수탁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신탁 등기를 그냥 신탁이라고 안 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해되시죠? 조금이라도?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이제 해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하고 누가 신청합니까?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한다는 건 이해되시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한다. 그러면 요거는요. 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 등기는요.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B는 A가 와서 감시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 등기를 이렇게 단독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B가요. 그런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저 위탁자 A가 이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이 신탁 등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뭐라고 합니까? 얘한테. 야, 뭐야 이게? 내 돈 주고 샀잖아. 내 신탁재산을 처분해서 건물을 매수한 건데 그 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 등기 왜 네가 단독 신청 안 했어?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조문은, 이 등기법 조문은 이럴 때는요. 위탁자에게 이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준 겁니다. 조문에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계속 할 거라니까요. 1, 2월에도 하고 3, 4월에도 하고 뭐 저런 얘기가 이 신탁 등기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구나. 자, 이제 결론 지을 겁니다. 그만 주무시고요. 이제 결론 지을 겁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일괄 신청하여야 하나 신탁 등기를 위탁자 등이 대위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해되시나요? 일괄 신청 못하는 겁니다. 대위할 때는. 왜냐면요. 이 신탁 등기를 위탁자가 대위한다는 말은 이전 등기가 이미 맞춰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전 등기만 맞춰지고 신탁 등기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대위하려고 하는데 그때 등기관이 야, 이전 등기하고 일괄하는 거다. 너 못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신탁 등기는요.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세세한 지문들, 심화되는 지문들까지 우리가 체크가 되는 겁니다. 어수선하게 했네요. 여기 보십시오. 자, 이제 요 마지막. 자, 어디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별 특징을 이제 쭉 공부해 왔는데 뭐 좀 만만치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에 신탁 등기도 요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죠. 요 신탁의 개념이 모호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를 갔다. 원칙적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뭐 신탁 재산 처분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건의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하나의 순위번호에 두 건의 등기가 실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환매 등기는 주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기등기인 환매 특약 등기가 실행되었거든요. 그것도 구분을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이 되는데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두 건의 등기가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탁자, 수탁자가 공동 신청하는 등기인데 반해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또한 이 두 건의 등기는 반드시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이걸 지워보십시오. 자, 이 얘기는 좀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다만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탁 재산이 처분에 되어서 이제 이전이 될 때는요.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이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이 대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탁 등기가 맞춰지는 거고요. 됐죠? 뭐 그 정도입니다. 괜히 열렸네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겨보십시오. 그 26페이지에. 네, 등기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신탁행위가 있는 경우에 신탁등기 아까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덧붙여가지고 2번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2번 제목이 좀 어렵죠. 신탁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뭔지 아시겠나요? 네, 금전신탁이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먼저 위에 박영리 씨가 위탁자입니다. 박영리 씨가 위탁자고 자, 수탁자는 2명이네요. 이번에는. 그죠? 2명. 그래서 김영희 씨, 박철수 씨 2명이 수탁자로 등기가 됩니다. 이때 이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요. 이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가 아니고 합유거든요. 합유기 때문에 요거 공유라고 적지 않고요. 등기부에는 합유라는 뜻을 적습니다. 합유라는 뜻. 그러면은 왜 그러는데 하면은요. 이거는 또 공유 합유의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또 1월 달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이것만 해볼게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가 아니고 합유다. 그러면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은 이게 합유일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어서 합유라는 뜻을 적었기 때문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구나. 공유일 때는 지분을 적는 거지만은 합유일 때는 지분을 안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일단 눈에 들어오면은 문제 없습니다. 이거 정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탁자 박영리에서 수탁자 김영희와 박철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면서 어떤 등기도 함께 실행되었습니까? 그 밑에 신탁 등기 원복 제5호 요게 함께 실행된 거 보이시죠?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박영리와 공동 신청이겠지만은 그 밑에 조그만 네모 신탁 등기 있잖아요. 요건 수탁자 2명이 단독 신청한 겁니다. 밑에 있는 조그만 네모 신탁 등기는 수탁자 2명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단독 신청했다. 이거 이해되셨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기부를 한번 보십시오. 익숙하게. 두 번째. 자, 신탁 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 신탁 등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박영리에서 김영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뭡니까? 매매죠. 매매라고 돼 있죠?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김영희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신탁 등기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야, 이거 김영희 씨가 자기 돈 주고 산 거 아니구나. 금전 신탁 관계에서 남의 돈 가지고 건물을 샀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맞죠? 그렇게 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등기부가. 신탁 재산을 처분해서 1억을 처분해서 1억을 저 박영리 매도인에게 주고서 건물을 매수한 거구나. 그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 소유권 이전 김영희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매도인 박영리와 매수인 김영희가 공동 신청한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김영희 씨가 단독 신청하는 거지만은 혹시라도 김영희 씨가 단독 신청하지 않았다면은 이 등기부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위탁자가 이 등기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위탁자가 대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밑에 있는 편은 보지 마십시오, 일단은. 자,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복습할 거니까. 요 등기부 한번 보실만 하죠? 예, 여기까지 하면은요, 이 신탁 등기는 99% 된 겁니다. 내용 이해하시면은 조문 읽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보존 등기에 대한 얘기 했고요. 보존 등기에 대한 얘기 쭉 일괄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가면은요, 사실 그 크게 비중이 없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 얘 빼고는요, 대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 정규진도로 뺀 건 아니고요. 이 수용 지역에서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권리가 4개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민법의 뭐 기초적인 내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번잡합니다. 그래서 뺀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번에 입문 강의에서 빠진 거는 정규진도에서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다. 나머지 정작 어려운 애들 상속, 유증, 친탁 등기 있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 주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앞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쭉 결석 안 하고 오셨으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무효나 다름없습니다. 네, 마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